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로제타 홀이라는 한 위대한 여성이 어떻게 개인의 가장 큰 슬픔을 이 땅의 가장 아픈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는지 그 감동적인 삶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 한두 명이 밤낮으로 진료하는 것만으로 과연 한 나라 전체의 의료 수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알렌이 떠나면, 헤론이 죽으면, 로제타 홀이 은퇴하면 그들이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개인의 헌신을 넘어 영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꽃 같은 천재도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끈질겼고 현실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꾸었던 위대한 교육자이자 행정가였습니다. 제중원을 세계적인 의료기관 세브란스로 키워낸 사람, 오늘의 주인공 올리버 에비슨입니다. 이야기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의 한 촉망받는 교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올리버 에비슨. 약사이자 의사였던 그는 안정된 삶을 살며 학자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강에서 만났던 호러스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여사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질병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에비슨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안정된 교수의 삶을 버리고 1893년 아내와 함께 낯선 땅 조선으로 향합니다. 그가 책임을 맡게 된 곳은 바로 알렌이 세우고 헤론이 일했던 병원, 제중원이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제중원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왕립병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의 지원은 거의 끊겨 있었고 건물은 비가 새으며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의사의 눈으로 제중원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병원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의 눈에는 아픈 환자 한 명 한 명 너머에 병들어 있는 이 나라 전체의 의료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혁명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강의들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의 위대한 철학입니다. 조선인들에게 계속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손으로 조선인 의사를 키워내야 한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제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 티칭 허스피털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험난했습니다. 먼저 그는 운영이 불안정했던 제중원의 운영권을 조선 정부로부터 선교부로 완전히 이관받는 어려운 협상을 끈질기게 진행하여 성공시킵니다. 이제 제중원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0년 제중원 안에 정식으로 의학교를 세우고 직접 교장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어로 된 의학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부학 그림을 직접 그리는 등 거의 모든 과목을 혼자서 가르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그의 땀과 눈물이 드디어 첫 번째 결실을 맺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면허를 가진 7명의 졸업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졸업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의학에만 의존해왔던 이 땅이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서양 의술을 펼칠 의사를 배출한 역사적인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 7명의 졸업생 중에는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 있었습니다.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하여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가장 낮은 신분의 아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직업인 의사가 된 것입니다. 에비슨의 교육은 질병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깊은 편견과 차별까지도 치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에비슨에게는 마지막 꿈이 남았습니다. 낡고 비좁은 제중원을 넘어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 진료가 가능한 최첨단 현대식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축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죠. 그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02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한 선교 대회. 수많은 연사들 속에서 에비슨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 조선에 세워질 현대식 병원의 꿈,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날 조선인 의사들의 비전을 온 마음을 다해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중석에 당시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루이스 세브란스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에비슨의 진정성 넘치는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설이 끝난 후 조용히 에비슨을 찾아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액의 기부를 약속합니다. 이 기적 같은 기부금으로 1904년 서울역 앞에 당시 아시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새로운 병원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병원의 이름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려
세브란스 기념병원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제중원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세브란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중원의 역사를 통해 세 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알렌은 문을 연 사람이었고 헤로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비스는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집을 짓고 설계도를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짓는 법까지 가르쳐 그 집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완성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역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이 땅, 양화진 언덕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의료선교의 역사가 이처럼 한 명의 개척자 알렌로부터 시작해 헌신적인 돌봄 로제타 홀을 거쳐 마침내 스스로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 에비슨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똑같은 발전 과정을 교육의 현장에서, 특히 이 땅의 딸들을 위한 여성 교육의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려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학교의 문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메리 스크랜턴과 이 화학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